요르단은 중동의 아랍 국가로 시리아 사막 남쪽에서부터 아카바만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습니다. 국토의 85% 이상이 사막으로 덮여 있지만 이 땅은 다양한 위대한 문화가 교차하는 곳으로 수도 암만, 고대 도시 페트라, 사해, 와디 럼 계곡,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치움 그리스 로마 양식을 반영한 웅장한 성체 등 아름다운 고대 유적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의 성지이자 예수가 세례를 받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요르단 인구의 90% 이상은 무슬림입니다. 요르단은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지며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부족하고 술 소비 또한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요르단은 절대 군주제를 따르며 국왕은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은 빈곤 속에서 마실 물조차 부족해 국제 원조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요르단 왕국의 17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7. 여성에 대한 불평등.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발전이 더딘 나라 중 하나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여성들이 선거권을 얻은 것은 1974년으로 비교적 늦은 편이며 현재도 정부 내 여성 장관은 거의 없습니다. 법과 문화는 남성에게 아내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남편은 가정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아내의 순종을 기대합니다. 과거에는 결혼 정년기가 남성은 16세, 여성은 15세였으나 현재는 모두 18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결혼은 여성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이 이혼을 원할 경우 샤리아 법원이라 불리는 종교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은 여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가족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 여성은 강한 사회적 낙인을 감당해야 하며 가정이 깨진 책임이 온전히 여성에게 정화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요르단 여성들은 학업을 마친 후 집에 머물거나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전통적 역할에 머물며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명예범죄입니다. 가정 내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다고 의심받는 여성들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16금 사해를 체험할 수 있는 세 나라 중 하나인 요르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의 불가사의 사해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해수면보다 약 430m 낮은 지점에 위치한 사해는 사실상 거대한 염호로 바닷물보다 10배 가까이 짠 농도를 가지고 있어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바다의 염분 농도가 33%인 반면 사해는 33%에 달해 물고기 같은 생물이 존재할 수 없고 일부 특수 세균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사해는 요르단 외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염도 때문에 물의 밀도가 매우 높아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거의 즉시 몸이 떠오릅니다. 사해에서는 누구든 쉽게 부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사해뿐만 아니라 홍해의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홍해는 옅은 청록색의 맑은 물과 풍부한 해양 생태계로 유명합니다. 가끔은 적조 현상에 의해 물이 붉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15. 압둘라 2세 국왕의 막대한 재산.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으나 실제 정부는 총리와 의회가 운영합니다. 현재 요르단의 국왕은 압둘라 2세로 그는 1999년 부친 후세인 1세 국왕의 서거 이후 즉위했습니다. 압둘라 2세는 1921년부터 요르단을 통치해온 하심 왕가 출신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 내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왕비 라니아, 아랍둘라 야쿠 라니아, 알 야신은 미모와 국제문제,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두 사람은 1993년에 결혼해 두 아들과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압둘라 2세는 국부가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유한 국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특히 고급 자동차와 스포츠카 수집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소유한 차량 중 상당수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으나 본인 역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새로운 차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부친을 기리기 위해 수도 암만에 왕립 자동차 박물관을 세워 가족의 자동차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가 차량으로는 1970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600 크로서,
풀만 약 23만 4천 달러, 2003년형 포르쉐 카레라 GT 약 44만 달러, 2005년형 부가치 베이론 약 110만 달러, 1954년형 롤스로이스 팬텀 아이바 약 245만 달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국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14. 팔레스타인 난민의 땅. 요르단은 현재 주변국처럼 전쟁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갈등을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혼란 속에서도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는 덕분에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인 약 200만 명과 시리아 난민 140만 명이 요르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950만 명 남짓한 나라에서 난민의 수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32개의 국제기구에서 약 1200명 이상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르단 인구의 절반가량은 194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당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요르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한층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직조, 도예와 같은 전통 공예는 요르단 내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중요한 생활 양식이자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요르단은 불안정한 중동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덕분에 요르단 내 팔레스타인 공동체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3. 심각한 물 부족. 요르단은 세계에서 가장 물 부족이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매우 적은 양의 물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페보프나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요르단 국민들은 이번 세기 말까지 1인당 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의 경우 하루에 마실 물, 목욕, 세탁, 설거지를 포함한 모든 용도를 합쳐 40리터 정도의 물로 생활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평균적인 미국인의 하루 물 사용량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현재 요르단의 물 부족 문제는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유엔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은 약 66만 5천 명이지만 요르단 외무장관 모하마드 모마니에 따르면 실제 숫자는 약 1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구 1천만 명이 차이 안 되는 나라에 이처럼 많은 난민이 들어오면서 특히 식수 확보에 큰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대기과학 프로그램 교수 다니엘 로젠펠드는 요르단의 많은 가정에서는 물이 매일 공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요르단은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수도 암만조차 가정에 물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르단 일부 지역의 지하수위는 매년 1m 이상 하락하고 있으며 난민 유입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원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분 주류 제한. 무슬림 국가인 요르단에서는 술 문화가 제한적입니다. 해질 무렵 술 한 잔을 즐기고 싶다면 암만이나 아카바 같은 대도시 혹은 마다바 프웨이스 같은 기독교 마을의 일부 레스토랑, 바, 주류 판매점에서만 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요르단 최초이자 유일한 수제 맥주 양조장인 카라칼레 치우 카라카레스도 있습니다. 또한 세인트 조지, 세인트 조지와 요르단 리버 조단 리버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지만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특히 이슬람 명절 기간에는 주류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라마단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술 판매가 불법이 됩니다. 와디럼의 많은 캠프에서도 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1아 와디럼 계곡. 혹시 여기 듄 팬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르단의 와디럼 계곡은 이 유명 영화의 촬영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달의 계곡 밸리 오브 더 문으로도 불리는 와디럼은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경관 중 하나입니다. 국가 남서부에 위치한 이곳은 붉은 모래 언덕, 거대한 사암 절벽, 깊은 협곡이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사막입니다. 장엄하면서도 원시적인 이 풍경 덕분에 와디럼은 자연을 탐험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에는 황금빛 햇살이 붉은 하늘을 물들이며 환상적이고 몽환장한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독특한 풍경 덕분에 헐리우드 영화의 촬영지로도 자주 선택되었으며 듄, 로그 원, 이원 21, 알라딘, 마션 더 마션, 프로메티어스 2019 등의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인디아나 존스 앤 더 라스트 크루세이드 일부 장면은 고대 도시 페트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10.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제약. 요르단에는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사회적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특히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권리를 지킬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로부터의 압박 또한 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낙인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성적 지향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 고립감,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성소수자는 도덕적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추방된 사례도 있으며 이들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단체들이 비공식적으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독특한 요르단 음식 문화. 요르단 음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독특하고 풍부한 향입니다. 이는 계피잎, 레몬잎, 차잎 등 다양한 씨앗과 허브 향신료로 재료를 재워 조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요르단 사람들은 주로 쌀과 빵을 먹습니다. 전통 빵은 쿠브즈 쿱스 또는 코벳, 샤르크, 샤크, 타분, 아부드, 아붓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숟가락과 포크 대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풍습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주로 양고기와 염소고기에서 얻고 과일은 대추야자와 올리브가 대표적입니다. 음료는 다른 무슬림 국가처럼 술보다는 샤니네드, 염소젓 발효 음료, 살라드, 염소젓에 코코넛 계피를 섞은 음료, 커피, 과일 주스, 차 등을 즐깁니다. 여행한다면 반드시 먹어야 할 요르단 대표 음식은 만사프입니다. 양고기, 발효 건조한 염소 양젓, 허브로 만든 요리로 새콤하고 짭짤한 독특한 맛과 허브의 향이 어우러집니다. 보통 쌀, 토마토, 청고추, 오이, 새콤매콤한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또 다른 인기 길거리 음식은 시시시시로. 토끼고기와 양고기를 다져 소금, 파슬리를 섞어 만든 뒤 숯불에 구워 향이 진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8. 시샤와 담배 흡연 문화. 요르단 사람들에게 시샤 물담배를 즐기는 것은 흔한 여가 활동 중 하나이며 전국 곳곳에 시샤 카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담배 역시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레스토랑, 카페, 호텔, 상점, 택시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흡연자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비흡연자나 연기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르단을 여행할 때 호텔, 식당, 교통수단을 예약한다면 금연 공간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에 흡연 장면이 포함된 사진은 반드시 블러 처리하여 가려야 합니다. 7. 고대 도시 페트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장미의 도시 The Rose City로 불리는 고대 도시 페트라는 독특한 암벽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거대한 기둥들이 암석을 직접 재깎아 세워진 모습은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을 줍니다. 페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신오바인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요르단 여행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곳입니다.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페트라는 수세기 동안 모래에 묻혀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약 2000년 전 나바테안이라는 유목 아랍 부족이 건설했으며 정교한 수로와 저수지를 마련해 사막에서도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신전, 무덤, 주거지 등이 암벽에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가장 유명한 무덤은 카즈네 올룰 키즈나 카즈네입니다. 아랍어로 보물창고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옛날 사람들에게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2층 구조의 건물로 정면은 높이 39네고리토, 너비 29료포미오에 달합니다. 유적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 3m 정도의 좁은 협곡 시크 SQ를 지나야 하며 현재까지 발굴된 지역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모래 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도시 페트라를 탐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6. 성경 속 성지를 품은 나라. 요르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가 살고 있는 곳이자 예수가 세례를 받은 요르단강 동편 베터니 비욘드 조던 같은 성지가 자리한 나라입니다. 마다파에 있는 성 조지 교회 세인트 조지스 처치에는 성지의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 지도가 보존되어 있으며 요르단강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돌본 장소로 알려져 있어 매년 수천 명의 순례객이 찾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성경에 언급된 네보산 마운트 네보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생을 마감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발 82층롱매에 이르는 이 산 정상에 오르면 요르단 계곡, 요르단강 서안의 여리고, 맑은 날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네보산은 모세의 묘소로도 전해지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 탈출을 이끈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많은 교황들이 방문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에 요르단 최초의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 요르단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도 암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거주해온 도시 중 하나로 요르단 인구의 약 40%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암만은 행정 중심지일 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 거주 흔적을 발견했으며 성경에서도 암만은 랍밭 암몬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이곳에는 그리스, 로마, 우마이야 문명 등 비교적 최근의 고대 문명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암만은 대부분의 건물이 석회암으로 지어져 있어 하얀 도시 화이트시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전설적인 영웅과 성경 속 예언자들이 발자취를 남긴 이 도시에서는 고대 무역로와 현대적 거리 문화가 공존합니다. 암만 중심부 가장 높은 언덕에는 헤라클레스 신전과 로마 원형 극장이 있는 시타델 이하 있습니다. 이곳의 유적에는 비잔틴 양식의 기둥과 건축 조각,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왼손 손가락 3개만 남아있는 대형 조각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로마 원형 극장은 2000년 전 건축된 것으로 오늘날까지 암만의 가장 웅장한 명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약 6,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좌석의 기울기 덕분에 뛰어난 음향 효과를 자랑합니다. 이처럼 고대 로마 유적이 어우러진 도시 속에는 현대적인 암만도 존재합니다. 레인보우, 거리와 소호 거리를 따라 세련된 카페, 고급 레스토랑, 현대 미술 갤러리, 그리고 활기찬 문화 행사가 이어지며 고대와 현대가 함께 숨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매우 친절한 사람들. 요르단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독특한 복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단정하고 예의 바른 옷차림을 중시하며 이는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반영합니다. 심지어 가벼운 만남에서도 깔끔한 옷차림은 좋은 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르단 가정에 초대받으면 따뜻하고 세심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주인은 손님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제공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은 시간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하면 주인에게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이슬람에서 성스러운 날로 요르단의 공식 휴일입니다. 이날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며 많은 가게와 사업장이 문을 닫습니다. 흥미로운 전통 중 하나는 손님이 집안의 물건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을 피하는 풍습입니다. 이는 그렇게 하면 주인이 그 물건을 손님에게 줘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전통 의상은 오늘날에도 요르단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남성은 토브토베라는 긴 로브와 케피에라는 전통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며 케피에는 아갈이라는 끈으로 고정합니다. 여성은 아바야라는 긴 겉옷을 전통 복장으로 즐겨 입습니다. 3. 구전 전통이 널리 퍼져 있음. 요르단의 농촌 지역에서는 구전 설화와 이야기 전승이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합니다. 민속 이야기와 역사 문화에 대한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종교적 다양성 때문에 특정 종교적 주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제한되며 종교 상징물을 활용하는 것도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요르단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부모나 어른을 만날 때는 손에 입을 맞추는 예를 통해 존경을 표현합니다. 이는 예의와 존중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식입니다. 요르단 사람들은 따뜻한 환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손님을 가족처럼 맞이하며 친근하고 개방적인 성격은 요르단 문화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또한 요르단에는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문화 축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라시 페스티벌로 매년 여름 고대 도시 제라시에서 3주 동안 열립니다. 이 축제는 요르단 왕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관하며 노래춤 공연 등이 하드리아누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는
중동 최대 규모의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주 독특한 베두인 부족. 인도네시아의 반텐족처럼 요르단의 베두인들도 독특한 유목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축을 위한 물과 목초지를 찾아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유목 생활은 베두인만의 풍부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베두인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뚜렷한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키가 크고 뚜렷한 콧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여러 아랍 역사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두인 공동체는 염소와 양의 털로 짠 천막에서 생활합니다. 이 천은 부드럽고 쉽게 말아서 이동할 수 있으며 염소 털에 포함된 천연 기름 덕분에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 천막은 보통 남성과 여성 공간으로 나뉘며 여성 공간에는 음식과 조리 도구가, 남성 공간에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탁자와 의자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도 요르단의 베두인들은 자신들만의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해 왔습니다. 베두인들은 고유의 춤, 노래, 설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주로 남성들이 중심이지만 여성들도 이러한 오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강력한 군사력. 요르단의 군대는 중동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훈련된 군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해 약 10만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 집단인 베두인들은 하심 왕가에 대한 충성심 덕분에 군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요르단 군대는 정규군 103,700명, 전차 첨지와일대, 항공기 24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 예산은 약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1996년부터 미국의 BFA 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되어 무기, 예산 지원, 군사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요르단 정보기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국내외 테러 공격을 차단하고 IS 격퇴 작전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또한 대테러 전문 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특수부대 훈련센터인 압둘라 2세 특수작전 훈련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요르단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인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요르단의 첫 특수부대는 1963년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전투 훈련과 장비 제공을 받아 창설되었습니다. 비록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요르단은 미국 해군 기준에 맞춰 훈련된 해군 특공대도 보유하고 있으며 육군 역시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차와 항공기는 노후화되어 최근 몇 년간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요르단의 군사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요르단에 대한 16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요르단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